sRGB로 100%가 넘어간다는 것에 침튀기면서 마케팅하는 제품은 어느 정도 걸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면과 곡면이에요. 흔히들 커브드 모니터라고 말하는 곡면 모니터 이야기인데, 평면은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곡면은 더 나은 시야각을 제공하고요, 몰입감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몰입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매체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라는 평가를 받긴 했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도 커브드 모니터, 곡면 모니터 써보고 몰입감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후기들도 많이 올렸고요. 물론 그게 엄청난 효과가 아니라 미비하지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현재 모니터 시장에 곡면형 모니터의 곡률은 9R이 1800R입니다. 그 R은 곡률을 말하는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많이 휘어지게 돼요. 반대로 수치가 높을수록 조금 더 덜 휘어지겠죠. 평면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정말 과학적으로 따지면 모니터의 크기나 비율에 따라 이 곡률은 분명히 다르게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생산 단가의 문제 때문인지 어떤 크기든 대부분이 다 1800R이에요. 9R이 1800R이에요. 물론 이보다 조금 더 휘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흔치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7형의 16:9 비율의 모니터, 그리고 34형의 21:9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두 모니터의 크기나 그리고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볼 때 전체 시야에 모니터가 들어오는 면적 자체가 달라져요. 당연히 34형이 더 좌우로 더 벌어져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곡률은 다 1800R이라는 거예요. 모니터의 회사들이 정말 이론적으로 몰입감이 증가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크기랑 비율에 맞는 최적의 곡률을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점이고 현재 곡면형 모니터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00R의 곡률로는 평면형에 비해 그다지 큰 개선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몰입감이라는 단어가 마케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무슨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고 있지는 못해요. 게다가 곡면 특성상 빛샘이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IPS 패널 이야기 드리면서 빛샘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그 모서리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곡면형은 모서리가 평면이 아니에요. 따라서 빛샘 현상을 더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중 디스플레이 구축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모니터를 써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곡면은 오히려 단점이 돼요. 모니터가 일률적인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서브 모니터는 약간 더 작은 크기라든지 다른 해상도로 세팅할 수도 있는데 곡면형 모니터로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피벗도 못해요.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의 장비가 곡면 모니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모니터에 이 렌즈를 가져다 대고 측정하고 색 온도 값을 교정하는 개념인데, 캘리가 모니터 자체가 휘어져 있으면 렌즈가 정확하게 모니터에 딱 달라붙질 않아요. 정확하게 측정하고 교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이 모니터 캘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중 디스플레이의 구축 시에는 두 모니터의 색감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추길 원하는 그런 사용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용자들한테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점을 다 제쳐주더라도 모니터를 단 하나만 쓰는 사용자, 단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더 나은 몰입감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충분히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 몰입감이란 마케팅 용어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다음 색 영역입니다. 모니터를 구입할 때 색상 표현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sRGB, 어도비 RGB, DCI P3예요.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RGB는 인터넷 권장 색공간 영역이고 가장 작은 영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테두리 삼각형 보이시죠? 가장 작은 영역이에요. 어도비 RGB는 출판물과 인쇄 목적에 적합한 공간 영역이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공간 영역이 가장 크죠? 초록색 공간 영역이.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CI P3는 디지털 시네마 표준의 색 공간 영역이고,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영역이 조금 더 넓어요. 다른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니터 회사들이 보급형 모니터의 마케팅에 주로 활용하는 게 sRGB예요. 가장 작은 영역. 그리고 고급형 모니터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은 DCI P3입니다. 사실 이게 허점이 있는 게, 자, 같은 모니터 한 개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모니터의 DCI P3는 85% 수준이고요. sRGB는 120% 수준입니다. 근데 막상 보급형 모니터에선 sRGB만 얘기해요. DCI P3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sRGB로는 120%가 넘어가니까, 와, 색상 표현력이 120%나 된대. 100%를 넘어섰대. 되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DCI P3로 똑같이 얘기하죠. 같은 모니터를. 야, 뭐야, 100%도 안 돼? 90%도 안 돼? 겨우 85%야? 되게 별로네. 눈이 썩겠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sRGB로 100%가 넘어간다는 것에 침튀기면서 마케팅하는 제품은 어느 정도 걸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DCI P3도요, ITU라고 국제방송단체가 공고한 4K UHD 규격인 BT2020으로 놓고 보면 DCI P3도 그다지 큰 영역이 아니에요. 약 73% 수준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그것도 아니고 sRGB로? 이건 좀 약간 뭐랄까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마케팅이라 이거죠. 하지만 뭐 BT2020 수준까지 언급하면서 이걸 얘기하기엔 너무 괴리감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좀 너무 어려운 스펙이니까 보통 대부분은 디지털 시네마 표준인 DCI P3로 언급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그것마저도 떨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sRGB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 색상 표현력에 대한 지표를 보실 때 DCI P3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랑 출판 쪽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그때는 어도비 RGB로 확인을 해야 돼요.